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사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기리과 함께 또 매주 일마다 공부를 해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상위 종목 정리, 다음으로 세 번째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큼지막한 뉴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 하나를 그어놓고 두 번의 바닥을 찍은 다음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이 박스를 이번 주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꼭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봉을 봤을 때도 보라색 선이 120주선 이 선을 지지하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올라가 2800은 충분히 노려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벌써 60의 선까지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코스피도 이런 흐름을 조금은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살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스닥이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동을 봤더니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지난주 목요일날 외국인이 1조 원 매수라고 적혀있는 거는 이거는 삼성전자 블록딜 때문이라는 거, 그 물량을 제하면 거의 3천억 매도 정도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량은 개인들이 가져오고 연기금은 소폭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죠.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들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누가 팔까요? 맞습니다. 개인분들이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장세가 맞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외국인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환율이 떨어져야겠죠. 하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환율, 그 다음에 WTI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서 유가도 조금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졌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봤다시피 일단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조금 더 좋은 모습,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 증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 다우산업 0.4% 상승, 나스닥 종합 0.1% 하락, S&P 500 0.5% 상승으로 이 정도면은 강보합권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몇 주간 좋을 것, 기초체력 생각보다 탄탄,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턴 설립자는 CNBC에서 주식 차트가 장기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뉴욕 증시내 주요 기업 상당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다는 점, 이거는 단기적 호재라고 하는데요. 현재 S&P 500 기업의 58%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웃돌고 있는데 이는 주가가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인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도 모두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장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봤더니 시장은 마찬가지다. 경제 데이터, 우크라이나 소식, 그리고 원유 선물 등 이러한 주요 뉴스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똑같은 뉴스에 우리 증시가 울고 웃고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더 이상의 악재는 없고 그 다음에 있는 악재는 조금은 사라지고 호재가 조금 나오는 그러한 장세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의 차트를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하락이 조금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스 상단을 뚫지 못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 이걸 또 뚫고 120일선 여기까지 노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수치는 14,7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장은 그냥 강보합권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5,400만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비트코인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지만 박스권 상단에 딱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 두 번에는 전부 다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박스를 뚫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내일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대외적인 리스크는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역시 코스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장은 순환매가 정말 빠르다는 거 기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 엔데믹 전환 관련주, 낙폭과대 성장주 이렇게 세 가지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 2차 전지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은 당연히 봐야 되고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당연히 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주도 쭉쭉 올라서 코스피 2800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 픽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연기금 매수, 우리가 이때까지 봤다시피 연기금이 매수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꽤나 높은 확률로 시간이 흐를수록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NC소프트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건 보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기금 이번 주에는 무엇을 샀나? LG엔솔 1000억원 매수, 삼성 SDI 540억 매수, LG화학 300억 매수, 그리고 삼성 SDS, 셀트리온, SK이노베이션, LNF, SKC, GS건설, OCI, 두산, 셀트리온 헬스케어, 포스코홀딩스, 삼성화재, 카카오뱅크, DB하이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마트,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입니다. 외국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산대요. 그런데 이는 블록딜 물량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LG엔솔, LG에너텍, 삼성 SDS, LNF, 코덱스 200TR, LG화학, 타이거 200TR, KB금융, KT, 안랩, 한국항공우주, 두산, LG우플러스, 대덕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BH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이 많이 사는 기업들인데요. 보통 개인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개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사는 기업들은 떨어지는 칼날의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매수했는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 SDS, HMM, 네이버, 삼성전자 우,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전자, 두산중공업, 카카오, DLNC, 타이거 원유선물 인버스, 코덱스 WTI 원유선물 인버스, 한국전력, 고버스, 기아,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합니다. 그러니 일단 개인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를 크게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원유는 인버스를 치고 코스피도 고버스를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뉴스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죠. 월요일입니다. 중국 3월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그런데 향후에 아마도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중국에서 올해 가을에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 집권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원래 지난주 월요일날 한국전력에서 연료비 조정 단가를 발표를 했어야 됐죠. 그런데 이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전력이 급락한 바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물가 너무 높다. 파월 발언에 미국 증시 하락. 다시 파월 아저씨가 매를 날리면서 빅스텝 이야기를 또 꺼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당일에는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야, 오히려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오며 다시 또 증시는 랠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정말 가만히 냅두지를 않네요. 테마섹,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5,600억 블록딜. 그러다 보니까 또 셀트리온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일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우호적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알리바바 자사주 매입 확대, 중국 빅테크 길들이기 막 내리나. 말 그대로 알리바바에서 자사주 매입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나온 타이밍이 중국 당국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빅테크 규제를 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는 최근 많이 떨어진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공격에 유럽 최대 철강 공장 피해.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가 급등했는데요. 그래서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미국에서 철강 코트제 재협상은 없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서 또다시 철강 주식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어떤 흐름 나타낼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또 블록딜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3조 블록딜 여파, 약보합 출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 이러한 이야기
나오기와 함께 다시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목요일날 김정은이 드디어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오래 참았죠. 2018년부터 참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결국 발사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러시아에서 석유가스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슈퍼 주총데이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같은 날 카카오게임즈 오딘 대만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RPG 게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첫 출시 국가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선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를 조금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리고 30일 수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언박스 그리고 디스커버를 연다고 하는데 22년도 TV 신제품 라인업을 소개하는 언박스 앤 디스커버 행사 네오 QLED 8K TV를 비롯해 22년형 TV 제품군이 소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저기릿은 항상 4K 있죠. 그거는 4K라고 읽었는데 8K는 8K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8K라고 읽어야 되나요? 일단 발음은 8K가 조금 더 쉽네요. 그리고 같은 날 제주항공 부산 사이판 노선 운항 재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1일 목요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임기가 만료되고 그리고 이후임으로 이창용 IMF 국장을 후보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JP모건 모든 채권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또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저끼리 또 올해 안에 한 번쯤은 은밀한 사생활 찍으러 갈 때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 그리고 비제조업 PMI 이게 발표가 되고요. 4월 1일 금요일에는 미국 3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 같은 날 일회용 컵 금지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용이 금지가 되고요.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이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증시 일정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위에는 공모주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증시 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수가 풀리는 날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 당연히 꼭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